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 바로 세빛캠인데요. 요즘 히토류 테마주로 시장에서 정말 뜨겁잖아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요즘 세빛캠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이 회사에 무슨 특별한 호재가 있나? 아니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분석해보니까요, 이건 테마성 상승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어떤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기보다는 시장을 휩쓰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테마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세빛템이라는 회사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주가를 움직이는 큰 그림, 바로 지정학적 테마부터 시작해서요.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그리고 세빛캠은 구체적으로 뭘 해서 돈을 버는지 사업 모델을 볼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재무 상황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기회와 리스크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꼭지입니다. 지금 세빛캠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정학적 테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죠. 이게 점점 격해지면서 중국이 히토류나 리튬 같은 핵심 광물들을 말 그대로 무기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수출을 통제해버리니까 전 세계 공급망이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자원 무교화가 현실이구나 다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바로 자원 안보,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는 공급망 내재화로 확 쏠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세빛캠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이 회사가 바로 도시광산 기업이거든요. 버려진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다시 뽑아내서 국내에 공급하니까요. 중국이 자원을 틀어주려고 할 때 우리에겐 이런 대안이 있구나 하고 시장이 주목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외부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오히려 이 회사의 가치를 더 빛나게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정학적인 이슈를 떠나서 세빛캠이 몸담고 있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자체가 과연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87조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는 전망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매년 평균 20% 넘게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뭐 엄청난 속도로 커지는 시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성장 엔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크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명이 다하는 배터리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겠죠. 게다가 유럽의 CRMA나 미국의 IRA 같은 법들을 보면 각국 정부가 재활용 원료 꼭 써라 하고 거의 강제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주면서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안보 이슈가 불을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겁니다. 네. 이렇게 큰 흐름하고 산업의 성장성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주인공인 세빛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 사업 모델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빛캠의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반도체 공정 같은 데서 나오는 폐산을 재활용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 25% 정도 되고요. 나머지 75%,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 동력은 바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겠죠. 자, 그럼 이 도시광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일단 전국에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나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 스크랩들을 싹 모읍니다. 이게 원재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와서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아주 귀한 금속들을 쏙쏙 뿜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이 금속들을 고객
고객사가 원하는 비율대로 아주 정밀하게 섞어서 맞춤형 액체 용액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회사에 착 납품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비캠의 역할을 한 방에 이해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캠은 그냥 폐배터리라는 고철을 모아서 녹인 다음에 쇳덩어리를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제철소가 바로 쓸 수 있게끔 성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놓은 고품질 액체 쇳물, 바로 이 전구체 복합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라는 거죠. 이게 바로 B2B 소재 기업으로서 세비캠이 가진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만드냐? 바로 NCM이나 NCA 배터리에서 뽑아낸 금속들에 섞은 전구체 복합액, 그리고 요즘 핫한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뽑아낸 인산 리튬 용액이 주력 제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사가느냐는 건데요. 고객사들 이름만 들어도 하실 겁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을 합작사인 한국전구체랑은 무려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LNF 자회사인 JH화학, 다들 아시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세비캠 기술력 믿을만하다라고 인정한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스토리만 보고 갈 순 없죠.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숫자로 드러나는 현실, 바로 재무 성과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한눈에 모든 게 들어옵니다. 2022년에는 100억이 넘는 흑자를 내면서 정말 잘 나갔는데 보세요. 2023년부터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인은 바로 이 레깅 효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비캠이 폐배터리를 사오는 시점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원자재, 그러니까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싸게 사온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걸 역마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2023년 이후에 광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매출도 줄었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아예 적자로 돌아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화려한 성장 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회사가 수익성 면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회사가 가진 기회와 리스크,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회 요인부터 볼까요?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자원 안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딱 맞는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도 우호적이고 국내에서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분명한 장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력이 커요.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널뛰기를 한다는 점, 그래서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불확실하다는 점, 앞으로 경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깅 효과라는 구조적인 약점까지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세비템의 기업 가치는 최근에 보여준 재무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된 실적보다는 앞으로 자원안보 시대의 핵심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마성 상승이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와 딱 연결되는 거죠. 자,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버려진 것들에서 보물을 캐내는 이 도시 광산의 전략적인 가치가 과연 원자재 가격이 오르내리는 이 사이클의 리스크를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게 앞으로 세비캠이라는 기업과 이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